레고랜드 재팬은 일본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나고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레고랜드죠. 보시면은 이 레고랜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 토요타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타 차량 수출하는 뭐 그 대기 줄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 다 자동차입니다. 요거 다 자동차. 그 중앙에 레고랜드 재팬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전철도 있긴 한데 웬만해서는 차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전철이에요. 긴조후토. 자, 최근에 강원도에 레고랜드가 오픈했죠. 한국에 드디어 세계 3대 테마파크 중 하나인 레고랜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생기기 전부터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휴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에는 세계 3대 테마파크가 모두 존재합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레고랜드 이렇게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 레고랜드가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한국과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나온 사진에 이렇게 리조트 바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입구가 나오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없죠. 네. 우선 일본 레고랜드의 티켓 가격이 7,100엔입니다 원데이 티켓이라고 하죠. 원데이 티켓이 7,100엔, 하나로 약 7만원 정도입니다. 아이는 4,600엔.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가족이 하루 놀려면 최소 18,800엔 정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만원 정도. 현재 도쿄 디즈니랜드 티켓 가격이 7,900엔,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8,200엔입니다. 그러면은 레고랜드 재팬이 7,100엔이니까 3대 테마파크의 원데이 티켓 가격이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가격 책정이에요. 하지만 규모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죠. 이게 9만 제곱미터. 디즈니랜드 가볼게요. 네, 봐도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렇게가 디즈니랜드, 요렇게가 디즈니시입니다. 46.5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상당히 커요.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재팬은 39만 제곱미터입니다. 레고랜드 재팬이 9만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유니버셜이랑 디즈니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의 테마파크인 거죠. 규모 면에서 4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생긴 레고랜드는 28만 제곱미터. 아무튼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레고랜드 들어갑니다. 근데 왠지 입구부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도 테마파크 사람 없는 게 더 좋잖아. 들어가서 놀이기구 많이 타자, 이런 생각에 기분 좋게 입장합니다. 7만원 주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초토마테 구다사이, 가방 체크시마스. 네, 가방 체크합니다. 거기서 모든 외부 음식을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다메데스, 모든 외부 음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사온 음식이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까지 뺏기면은 아깝잖아요. 여기 근처에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데 앉아서 먹으려나? 버리긴 아까우니까 여기서 먹고 들어가자, 간단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기분 팍 상하죠. 네, 그렇게 입장한 레고랜드 들어가보자. 들어갔네? 네, 들어왔습니다. 기분 좀 상했지만 그래도 많이 타고 즐겁게 놀자. 그렇게 입장한 시간이 평일 오후 1시라고 칩시다. 1시에 입장했어요.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방송에서 운행 시간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죠. 아니, 1시에 들어왔는데 4시에 끝난다고? 실제로 레고랜드 재팬은 4시에 끝납니다. 평일은 4시에 끝나고 주말은 5시까지 합니다. 테마파크 치고는 상당히 영업을 빨리 종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6시까지입니다. 보통 늦게까지 하잖아요. 야경을 신경 써가지고 만들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영업 종료 시간이 상당히 이른 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1시에 들어왔는데 3시간 뒤면 끝나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쪽으로 갑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지? 이겁니다. 서브마린 어드벤처.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장 또 인기가 많으니까 1시간 기다려서 탑니다. 잠수함에 올라타서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약 100종류의 물고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1시간 기다려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기 어른들 쭈그려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야 돼요. 이 어트랙션의 운영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이렇게 물고기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차라리 수족관 가는 게 낫지 않아? 타고 나오니까 시간은 2시가 됐습니다. 또 방송에 오늘 운영 시간은 4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방송을 듣고 아차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릴 있는 어트랙션을 찾기로 합니다. 이게 가족이라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젊은 청년층 즐기기 쉽지 않죠. 이게 보통 유니버셜이랑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축제 같고, 그래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뭐 미키마우스 머리띠라든지 관련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반면에, 레고랜드는 들어가자마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들뜬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에 실망을 하고 뭔가 스릴 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합니다. 롤러코스터 찾으러 갑니다. 롤러코스터가 한 번에 보여야 될 텐데, 그죠? 안 보이네요? 이거 뭐야? 뭘 탔어 나 지금? 아, 회전목마 이렇게 생겼구나. 귀엽네요. 아, 근데 이거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롤러코스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네, 아무튼 롤러코스터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장 스릴 있는 더 드래곤이라는 이곳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 서브마린에서 들뜬 마음으로 이곳을 향했지만 15명을 매단 채 중간에 멈춘 적이 있어서 더 드래곤은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레고랜드의 시그니처 미니랜드를 보러 가자. 아쉬운 마음에 미니랜드를 보러 갑니다. 미니랜드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테마파크 중간에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미니랜드 가자. 네, 미니랜드. 네, 미니랜드가 이거예요. 그냥 레고로 지금 도쿄에 있는 주요 건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도쿄 청사랑 뭐 스카이트리랑 여기 뭐 후지산도 보이네요, 여기 뒤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스물스물 걸어 다닙니다. 야, 근데 우리 지금 놀이기구 하나밖에 못 하지 않았냐? 한 바퀴 돕니다. 뭐 건축물들을 이게 레고로 만들어 놨는데 물론 잘 만들었는데요, 심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 테마파크로 와가지고 뭔가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많이 탈 줄 알았는데 테마파크가 정적이고 심심합니다. 오히려 동네에 있는 레고샵에 가면 거기에 전시된 디오라마가 좀 더 자기 취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진짜로 레고로 만든 겁니다. 그 한국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3개의 도시를 재현했다고 하던데, 미술관 같음. 레고랜드 재팬은 어트랙션을 타고 즐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라는 인상이 강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 가족 단위에요. 유모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물 쏘는 게 있네요. 이게 장난기 있는 친구들은 이 물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쏘기도 한다던데, 아무튼 저기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이 모여있어서 뭔가 재밌는 게 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어른들이 앉아서 쉬게끔 마련된 공간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앉아서 또 쉬게 된 거죠. 좀 쉬어야겠다. 자판기로 향합니다. 근데 물이 220엔입니다. 테마파크는 역시 물가가 세구만. 2,000원 주고 물 사 먹느니 차라리 밥을 먹으면서 물 마실 수 있으니까 주스를 따로 사던지 그렇게 하자. 그냥 식당을 들어가자. 그래서 식당을 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저렴한 게 감자튀김인데, 감자튀김이 450엔입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 레고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450엔. 근데 나 목말라서 왔는데 감자튀김 말고 치킨버거 세트를 시키기로 합니다. 치킨버거 콤보가 가격이 얼마냐면 1350엔입니다. 그러니까 치킨버거랑 음료수 요렇게 2개 세트가 1350엔. 요게 치킨버거입니다. 네, 요거랑 이제 콜라랑 먹으면 1350엔인 거예요. 13,000원. 요거를 세트로 먹잖아요. 감자튀김, 버거, 음료 세트. 요건데 요거 아이가 먹고 있는데 햄버거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대체? 아무튼 뭐 이래요. 이런 세트 가격이 1700엔. 엄청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데리야끼 시킨 것 같은데 정말 데리야끼 소스만 넣은 그런 버거가 나오네요. 네, 아무튼 레고랜드 뭐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레고 포테이토 가격 올랐습니다. 500엔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450엔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50엔 올랐네요. 그래도 놀러 왔으니까 먹자. 아니야, 이 가격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직원에게 저 잠시 밖에 나와도 되냐고 그렇게 묻자 직원은 제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1350엔짜리 치킨 콤보를 먹습니다. 또 마음 상하죠. 보시면 이렇게 유모차 부대가 많습니다. 현지 사람들이겠죠. 보면은 보통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니버셜이랑 디즈니랜드와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가신 젊은 분들은 엄청난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재팬은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 5년 전에 문을 열었네요. 평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해서 약 30% 이하 입장객 수가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가면 정말 사람이 정말 없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간 것 같아요. 레고랜드 재팬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한 부동산 업체는 이 주변에 큰 땅을 사들여서 메이커즈 비어라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게 50개의 점포를 모아서 상점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레고랜드에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아서 현재는 비어있는 점포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메이커즈 비어. 여기군요. 네, 바로 앞에 있네, 진짜. 네, 레고랜드의 호텔의 바로 옆에 있는 단지네요. 네,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호텔 바로 뒤잖아요. 이렇게 돼 있네. 되게 잘 돼 있다. 야, 오히려 분위기가 여기가 더 테마파크 같다. 여기가 더 분위기 좋지 않아? 여기서 먹고 싶어. 여기 스테이크 가격이 1,500엔짜리 핫도그가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1,500엔 15,000원짜리 핫도그가 나오는 거지? 여기도 가격은 만만치 않네요. 네. 되게 분위기 좋은데? 야, 이것 때문에 재입장 불가 했나 보다. 아, 사람들이 재입장 시키면 다 여기 가서 먹을 거 아니야. 여기 팬케이크 집도 있고. 그래도 분위기 잘 해놨네. 네,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또 평일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의 주말 장사일 거 아니에요. 주말 장사가 되면은 힘들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야, 오히려 레고랜드가 허접해 보이는 거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그죠? 이게 뭔가 꿈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우, 여기서 이제 밥 먹네. 아까 그 햄버거 세트인 것 같아요. 야, 1350엔짜리 지금 차라리 아까 거기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체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레고랜드 재팬이 나고야에 있거든요. 나고야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고랜드 갈 때 원데이 패스가 아닌 연간 패스를 사기 때문입니다. 이 원데이 패스가 7,100엔이잖아요. 1년짜리 무제한 입장권이 9,900엔입니다. 2,000 몇백엔 더 주면 1년 동안 갈 수 있어요. 이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연간 패스를 팔았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68,000엔이었습니다. 65만원, 66만원. 레고랜드 재팬은 10만원도 안 하는 거죠, 연간 패스가. 과거에 팔았던 디즈니랜드의 연간 패스와도 비교해서 너무 저렴하죠. 키즈 카페 개념인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키즈 카페 개념. 그래서 레고랜드는 그 출점된 그 지역 사람들을 단골로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나고야 같은 경우는 그 고연령층이 많이 있는 도시로 손자, 손녀를 데리고 3대의 가족이 모여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대가 연간 패스 끊어가지고 계속 그냥 오는 거죠. 그냥 디즈니랑 그 유니버셜과 다르게 그 지역 사람들을 타겟을 삼고 있는 거죠. 보통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타겟이잖아요. 왜냐면 자국에 이런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그런 테마파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디즈니랑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그 IP도 너무 훌륭해서 디즈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을 타겟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겟이 확연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재팬의 연간 방문객 수가 약 200만 명. 그게 디즈니랜드의 5% 수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고랜드 재팬의 건설 비용 하나로 약 3,2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3,000억을 나고야시가 지불을 했습니다. 90% 이상이죠. 그래서 레고랜드 재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에 대한 회수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다. 큰 돈 들여서 지었는데 요거 빨리빨리 회수해야지, 이런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같이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주 고객층이 나고야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연간 패스 팔아가지고 연봉 수준도 높은 토요타 본사가 있는 이 나고야에 이제 그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연간 패스를 저렴하게 미끼 상품으로 뿌린 다음에 여기 많이 와가지고 감자튀김이랑 햄버거 많이 사 먹고 이제 돌아가세요, 놀다가. 뭐 요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음식점 마을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나고야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놀아. 여기 한두 개 탄 다음에 4시에 폐점하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저녁 먹는 거야. 연간 패스를 미끼 상품으로 열심히 뿌렸는데 여기 와서 돈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을 단골로 만드는 그 전략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 단골들이 돈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레고랜드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생긴다는 거죠. 나고야에 지브리 테마파크가 생깁니다. 지금 지브리 테마파크가 아주 난리 났죠. 지금 여기 맞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지브리 테마파크 여기가? 맞네. 이 지브리 테마파크가 지금 일본에서도 연일 화제예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어른들의 동화라고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구글로는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지금이 여기도 그렇네. 완전 벌판이. 잠깐만, 이런 느낌이야? 여기 지브리 파크 아니지? 지브리 아니죠? 토토로 한 마리 안 보인대. 내가 찾는다 그냥. 여기 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테마가 3가지인데 여기 하나씩 돈을 받던데, 가뜩이나 힘든 레고랜드가 요거 생기고 나서 이제 폭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인스타에서 어떻게 지브리 파크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쁘게 찍었겠지, 인스타 각이니까. 자, 지브리 파크 그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거구나. 네, 일본 현지에서도 연일 화제인 지브리 파크인데, 생각보다 별론데? 이거 혹시 이게 지브리 영화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거점마다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말 그대로 공원이네, 공원. 진짜 뭐 사진도 별로 찍을 데도 없는 것 같아. 그 무슨 마녀 뭐야.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애들 입혀가지고 갔네요. 진짜 말 그대로 공원이네요.
실내에 이렇게 있는 아기자기하게 요 건물이 테마파크인 것 같습니다. 요게 메인인 것 같고 그 밖에 지금 여기 공사 중인 그 영화에 나왔던 그런 건축물들을 재현해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어트랙션 타는 것 같아요. 그죠? 어트랙션 타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쉬고 그러는 것 같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울상으로 대충 보긴 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그 지브리라는 IP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인기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사람이 안 찾아오고 있는 레고랜드 재팬이 지브리 파크 때문에 어마어마한 방문객 수를 또 이곳에 뺏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고랜드 재팬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평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고랜드의 평점 2022년 10월 따끈따끈한 리뷰입니다. 위험한 야바이 칸지가 전해져 왔다.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호텔의 예약과 티켓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살 수 없었다.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전화해도 뭐 이상했다.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다. 여기 정말 괜찮냐? 이 사람은 뭐 들어가기 전부터 상당히 화나 있네요. 직원이 있을 수 없는 대응으로 아들이 울었다. 도쿄에서 여행 가신 것 같은데 레고랜드의 연간 패스를 구입해서 친구 가족과 놀러 갔습니다. 스텝의 믿을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아이가 울었다는 거죠. 어우 야 엄청 화났나봐. 별한 개. 토요일 일요일 키 제한 주의해주세요. 이게 또 레고랜드가 그게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타는 어트랙션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커플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키 제한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야. 키 작은 애들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탈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래서 실망한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많지 않고 그냥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다. 어우 다들 불만 표시를 엄청 길게 하네. 와. 자 여기도 편 하나. 대부분 여기도 염원의 레고랜드.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쓰러졌습니다. 입원 중에 레고를 만들었어요. 태어나고 레고랜드를 가는 게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문한 레고랜드. 상당히 즐겁게 레고랜드를 즐겼나봐요. 최악이고 추천할 수 없다. 아이치현에 사는 사람이다. 테마파크 종류에 가서 이렇게 좌절한 적은 없다. 직원들 대응이 별론가 보네. 엄청 길고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 가서 실망하고 오면은 진짜 그 하루 다 망치는 거잖아요. 100점 나왔습니다. 100점. 야, 레고랜드는 아이에게 최고의 날이 되었다. 아리가또. 시설 내 경관, 탈 거, 식사, 분위기 모두 예상 이상으로 좋았다. 동행한 아이가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뻤다. 그치. 이 말 한마디면은 부모님은 100점입니다. 아마 이제 또 날씨도 좋았고 5월이면 초등학생 이하는 즐길 수 없다.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나 보네요. 리뷰도 그렇게 막 썩 좋지도 않은데 지브리 파크라는 대안이 생겨버렸으니 레고랜드 참 사람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그쵸?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레고랜드 재팬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재팬 지금 일본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서 레고랜드 코리아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도 발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치가 반드시 차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어트랙션이 하나하나 완전히 떨어져 있구나. 여기는 상당히 큰데 닌자고. 닌자고. 야 이거 다리 아프겠는데. 와 이게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진짜. 놀이터도 있네. 엄청 넓구나. 예비 오픈인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로드뷰를 잘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 로드뷰 촬영이 됐다고 하던데. 35,000원. 35,000원이면은 그래도 갈만한데 근데 이게 애들이랑 가니까 추워가지고 수도권 전철 노선도 보면은 거의 도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있잖아요. 뭐 홍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위치쯤에 딱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춘천은 저도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날 잡고 강원도면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그쵸, 보통 그렇게 전략을 짜죠. 외국인들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레고랜드 전략이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이 주타겟인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 결정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종도에서 서울 가는 길 중간에 테마파크 만든다던데. 근데 IP가 참 좋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그 게임 회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IP의 게임을 제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그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IP,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즐겼던 걸 어른이 돼서 즐기고 싶은 그 IP가 저는 한국의 게임에 있다고 보거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좋긴 한데 그 회사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IP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한국에서는 게임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3N, 넥슨, NC, 넷마블 이런데 테마파크 하나 내면은 괜찮겠다는 생각 들어요. 카트라이더 존, 메이플 스토리, 리니지 어릴 때 참 친구들과 재밌게 즐겼던 그런 IP의 게임을 잘 조성해가지고 테마파크 만들면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랜드에 카트라이더 어트랙션 생긴다고 합니다. 리니지는 엄마들이 싫어한다고요?
아, 집행검 팝콘통. 아,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하나하나 먹는 게 다 그 IP와 연관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서 먹는 것도 다 집에 가져와서 그 기념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IP가 발전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회사 화이팅! 좋은 IP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안엽소를 통해 광고도 해주세요.